그렇게 시댁 원망하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나쁘단다. 미정이 너는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거기 살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도 확인을 받고 자랑하고 싶어 하셔서 늘상 꼴보기 싫은 부분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엄마도 이 부분을 거북해했고 명진이 아저씨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저렇게 결정해 주셨다니 조금 달리 보이더라고요. 새아빠라는 자리가 저에겐 너무 어색했고 우리 딸이라 하면서 제 이름 부르시는 것도 모든 게 썩 편치 않았는데요. 꼭 친정집을 지금 팔아야 했나 싶긴 하지만 호의 자체는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저 정말 진지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남편이랑도 사이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신혼다운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모로 마음이 안 놓이더라고요. 게다가 엄마 말만 따라 명진 아저씨는 나름 자기가 저희 친정아빠랍시고 사위를 불러다가 생색을 내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제 입장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다니 조금 놀라웠어요. 여전히 남 같고 우리 엄마 비해서 너무 어려 보이기도 하고 마음 열기 쉽지 않은 분이었지만 조금은 달리 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이쯤 시기를 되돌아보니 역시 사람이 느끼는 촉이란 무시할 수 없었어요. 살아온 인생력에 따라서 자연스레 따라오는 거라고 하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괜시리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게 아니었고 뭔가 변화가 있으려고 할 때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던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명진 아저씨와 남편의 만남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난 뒤에 깨닫게 되었답니다. 분명 제가 알기로는 엄마로부터 듣기로는 남편이 다녀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아직 얘기 못 들었어? 김서방 우리 집 와서 이 사람한테 돈 받아갔어. 뭐 그렇게 감사하다 고맙다면서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 분가하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아직도 너한테 말을 안 했대? 보통 받았으면 그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게 걸리는 거예요. 들었으면 당장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왜 며칠이 지나도록 말하지 않는 건지 이유를 전혀 짐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시기에 저도 출장이 있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꽤 중요한 화제인 거잖아요. 한번 제 머리를 스쳐가는 불안한 생각이 있었으니 사람이 약간 심리적으로 온전치 않으면 모든 생각이 더 나쁜 쪽으로 흐르잖아요. 설마 정말 설마 아가씨를 원룸을 얻어주려는 생각인가 싶어서 갑작스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가씨가 저랑 다퉜을 때 자기도 원룸 얻어서 나갈 거라고 짜증내며 말했었거든요. 남편은 그 광경을 못마땅하게 봤는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엄마는 그런 갈등을 해소하라고 준 돈이잖아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덜컥 자기 여동생 원룸에 보태주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함을 느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알아본 결과 원룸에 보탠다던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전에 차라리 그쪽이면 더 나았을까 싶은 엄청난 최악의 일이 제 앞에 펼쳐지고 말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사연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자기 여동생이며 자기 가족한테 껌뻑 죽는 인간은 내 가족으로 들이는 거 아니랬는데 제가 아주 단단히 미쳐서 결혼을 했더라고요. 왜냐면요, 저를 이렇게 모든 걸 다 놔버리게 된 원인은 그날 우연히 본 메시지에 있었답니다. 썩 편치 않은 마음으로 할 일 없이 메시지를 내려보던 중 아가씨의 프로필이 바뀌었길래 무심결에 눌러봤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 박힌 사진과 더불어 적혀있는 메시지를 보고 거의 기절에 이를 뻔했어요. 그 안에는 무려 이런 정황이 나타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사준 벤츠, 같이 놀러갈 사람 모여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 메시지 안에 박혀진 화면을 보니 누가 봐도 새 차인 게 분명한 벤츠가 번쩍거리며 찍혀 있었어요.
저는 이때 얼마나 당황하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청했냐면 아가씨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 남편인가 아닌가 헷갈린 거예요. 설마 우리 남편일 리가 없고 아가씨가 결혼하려는 그 대기업 남친 말하는 건가? 아닌데, 그 남자는 아가씨보다 2살 어린데 하면서 혼자 아무리 생각을 정리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믿을 수 없는 현실로 상황이 좁혀지는 거예요. 결국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남편은 첫 마디부터 잡아떼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혜민이 차를 뽑아서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끊어. 그래서 얼른 저는 남편의 말을 낚아챘어요. 가만히 있어봐. 자꾸 장난칠 거야? 아가씨 사진에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사준 벤츠라고 떠있던데. 그리고 당신이 왜 우리 엄마랑 명진 아저씨한테 1억 받은 거 나한테 얘기도 안 해? 그거 명진 아저씨가 당신 혼자 쏠랑 먹으라고 준 게 아니야. 무슨 명목으로 주시는지 얘기 못 들었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있냐고.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물을 끼얹듯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이 허술함과 잡아떼는 뻔뻔함에 저는 숨이 점점 조여오는 듯 했어요. 잠깐만, 혹시 설마 아니지? 당신 우리 집에서 받은 돈 아가씨한테 준 거 아니지? 아니 다 떠나서 다 양보하고 어찌어찌 넘어가서 아가씨 벤츠 산 거 그 돈으로 산 거 아니지? 말해봐. 나 지금 너무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해. 그러자 남편이 그제서 허겁지겁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게 네가 맨날 혜민이랑 싸우고 그놈의 조수석 때문에 난리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혜민이도 나한테 서럽다고 계속 그랬단 말이야. 사실 분가하려고 집 얻으려 대출하는 건 우리들이 힘 합쳐서 하면 되고 차 문제는 생각할수록 좀 너무 그래서. 게다가 장인어른이 온전히 나한테 주신 거야. 동생 잘 달래고 부부도 잘 살아보라고. 그럼 그 돈 어떻게 쓰는 건 내 결정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우리 셋이 가장 편하려면 동생도 편하게 해줘야 하고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 싸우지 말라고 사준 거야. 미정이 너 왜 그렇게 자꾸 사람 질리게 하나하나 따지고 막 신문을 해. 다 내 잘못인 것처럼. 여기서 머리가 터지기 직전까지 돌아버린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이미 이 인간한테 쌓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저는 정말 쎄 빠지게 맞벌이하고 신혼의 단꿈을 느끼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서 쉬는 게 아니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을 받아왔어요. 게다가 부부라면 당연히 함께 고민할 법도 한 임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젊고 더 벌어야 하니 미루자는 거예요. 그걸 결혼 후에 자기 여동생이랑 셋이 살면서 분가를 요구하니 그제서야 말한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친정에서 신혼부부가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라고 1억 보태라며 주신 건데요. 그걸 갖다가 매번 우리 부부싸움의 원인인 자기 여동생한테 넘겨서 정말 뭐 차가 필요해서 적당한 1,000만원대 차를 뽑아준 것도 아니고 벤츠를 뽑아줬더라고요. 이때 저는 전화 통화하는 동안 눈을 감고 한참 머리를 비워봤어요. 결혼해서 내내 지금까지 그 짧은 기간 제가 걸어온 길들을 돌이켜보니 앞만 봐도 저는 이 남자랑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하여 저는 곧장 일을 치게 되었답니다. 그래, 우리 잘잘못 같은 거 따지지 말자. 지겨워. 그런 거 따지고 하는 일 너무 싫어서 이젠 따질 거리를 안 만들고 싶어. 우리 이혼할래? 나 진지하거든. 그리고 네 동생한테 사준 벤츠 진짜 다 부셔버리러 갈 거야. 기다려봐. 이때 저는 더 소리를 높이고 할 자신도 없어 적당히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받지도 않고 그대로 택시 타고 아가씨네 회사로 쫓아갔어요. 어차피 작달만한 회사고
저도 매번 출근길에 오갔던 곳이라 어딘지 너무 잘 알거든요. 진짜 코딱지만한 게 주제도 모르고 예의도 없고 교육자인 지 엄마 아빠 그렇게 엄하게 자랐다더니 너무 버릇없고 폭주기관차 같은 기집애 암만 지 오빠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사준다 해도 지가 인간이고 염치가 있으면 거절했었어야죠. 그걸 톡에 올려서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뒤늦게 지운 걸 보니 제가 알게 될까봐 지운 것 같은데 그런 후처치조차도 너무 멍청해서 분이 풀리질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온갖 욕을 곱씹으며 달려간 아가씨 회사 주차장에는 사진에서 보고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그 빤딱한 벤츠가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택시에서 내려 뛰는데 진짜 숨이 너무 막히고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도 마침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는데 당연히 차 안에서도 소리가 들리니 문을 열어봤겠죠.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아가씨가 토끼 눈을 뜨고 놀라 자기 앞으로 전력 질주하는 절 보고 굳어있는데 그렇게 돌진하던 저를 일순간 멈춰버리게 한 폭탄 같은 장면이 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조수석 문이 끼익 하고 열리면서 무슨 일이냐는 듯이 누군가가 같이 내리는 거예요. 키가 훌쩍 큰 얼핏 봐도 아가씨보다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 한 남자가 내리면서 상황을 확인하려는데 그렇게 동시에 나란히 마주한 세 사람은 다 같이 영혼이 빠져나갈 듯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 눈앞에서 아가씨가 타고 있던 벤츠에 덩달아 따라 내린 조수석의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 엄마와 재혼한 남편 명진 아저씨였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엉성한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저씨? 아저씨, 왜 여기에? 그러자 명진 아저씨는 당황한 눈으로 저를 보다가 순간 갑자기 크게 부릅뜨더니 곧장 반대편으로 뛰는 거예요. 저는 굳이 따라갈 힘도 어쩔 힘도 없이 발이 그냥 그대로 회사 주차장에 묶여 뛸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가버린 명진 아저씨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아가씨도 그제서 정신이 들었는지 신발을 고쳐 신고 차에 다시 타려고 하더라고요. 야 김혜민, 이 미친 거사 당장 안 내려? 저는 바로 문을 잡고 아가씨를 끌어내렸어요. 정말 애지간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얼마나 대형 사고를 쳤는지 아가씨는 제가 붙잡자마자 발발 떨며 악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힘 빼고 빨리 이 손 놔. 차에서 내려. 꺼지라고. 너 진짜 회사 앞에서 개망신 당할래? 네 이름 더 크게 불러서 사람들 불러 모은다. 이 차 네가 네 오빠한테 쫄라가지고 우리 친정돈 그대로 여기다 쓰고 저 명진 아저씨 아우 머리 아파. 회사 얘기를 언급하니 아가씨도 순간 겁이 났는지 힘이 쭉 빠졌길래 얼른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하여 제가 확인해본 차 내부며 블랙박스는요, 밖에서 그렇게 아가씨가 문을 두들겨대며 동동 구르고 지 오빠한테 전화했다가 울었다가 얼굴을 감싸쥐었다가 난리를 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가씨와 명진 아저씨가 이 벤츠 안에 같이 타고 있던 상황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렇고 그런 불륜관계였던 거예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것들이 접점이 있었는지 머리 아프게 따져봤는데 아마도 우리 엄마가 아가씨 불러다가 같이 밥 먹자고 했던 그날 같아요.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블랙박스 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가관도 아니고요. 명진 아저씨는 불행 중 다행이랄까 우리 엄마 험담까지는 안 했지만 아무튼 네가 좋아 죽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역해서 뭐가 나올 뻔했어요. 아가씨는 결혼까지 생각하는 대기업 연하 남친도 있는 주제에 다 늙어빠진 50대 아저씨랑 무슨 재미를 보려고 이런 사이로 엮인 거냐고요. 심지어 명진 아저씨를 오빠라고 불렀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듣고 확인하고 있는 제 모습이란 참 너무 추레하고 볼품없이 느껴지는 거죠. 저한테 친정집 판돈이며 명진 아저씨의 따뜻함에 대해 한참을 설명하던 우리 엄마가 떠오르면서 얼마나 한이 올라오고 눈물이 맺혔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우리 집 판돈 1억을 아가씨 손으로 흘러들어가게 한 건요. 그 택배 역할 비슷한 모시기를 우리 남편이 했을 뿐 결국 아가씨랑 명진 아저씨 이 두 인간의 합작품이었더군요. 일단 제가 알기로 남편도 그 둘의 사이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암만 당연히 몰랐을 게 분명하죠. 나중에 저한테 으르렁거리면서 명진 아저씨 가만두지 않겠다고 어디 다 늙은 할저씨가 푼돈 1억 갖고 자기 여동생을 꼬셨냐고 발발거리며 뛰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지 코가 석잔 줄 모르고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일단 그 내용들을 확인한 뒤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몰라 움짝달싹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다음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기 명진 아저씨 혹시 집에 있어? 아니, 연락은 돼? 일하고 있겠지. 오늘 회식 있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엄마한테 하나씩 다 말을 했어요. 벤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제 남편의 생각과 그걸 듣고 쫓아가서 잡으러 갔다가 눈으로 보게 된 더 처참한 말 같지도 않은 광경까지 말이에요. 사실 이 얘기는 직접 엄마를 보고 했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급했나 봐요. 제 말을 들은 엄마는 대답이 없었고 저는 암만 해도 이상하다 싶어 안 그래도 뛰는 가슴을 안고 엄마 집으로 갔는데요. 엄마는 이 모든 정황을 듣고 감당이 안 돼서 그런지 쓰러져 누워 계셨어요. 엄마 말로는 그냥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온몸에 기력도 없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사실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여력만 된다면 그냥 쓰러져서 아무것도 모른 채 며칠을 누워있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엄마를 진정시킨 뒤 혹시나 명진 아저씨와의 사이에서 금전적으로 더 손해볼 게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엄마는 그걸 확인해주는 와중에도 믿을 수가 없는지 저한테 몇 번이나 재차 물었고 저는 제가 블랙박스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다시 설명하고 전화통화로 알렸을 때보다 더 상세한 내용들을 전했어요. 그 말을 전하는 저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미어지던지 세상 천지 어쩜 이런 강아지 같은 일이, 아니 짐승들한테 비교하기도 미안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엄마는 그래도 충격으로 주저앉았다가 정신을 차린 순간에도 제 엄마로서 말을 해주시는데 너무 먹먹했어요. 미정아, 엄마 생각은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일단 해결을 보자. 해결을 해야 돼. 네 시댁 그리고 네 신우년 다 만나러 가자. 그리고 그 인간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엄마의 이 말이 곧 제 마음이었기에 우린 더 시간을 지체할 것 없이 곧장 시댁으로 직행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알렸어요. 니네 엄마 아빠네 집에 가서 다 알릴 테니 거기서 보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보든지 하자고요. 그랬더니 이 인간도 지 여동생 끼고 아주 고속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먼저 도착한 저와 엄마는 연락도 없이 찾아왔냐고 세상 고상하게 불쾌하게 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럼 집에 들이지 말고 문 밖에서 개망신당해 보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상견례 때부터 우리 집을 아주 뭐같이 여기더니 뭐가 그렇게 잘나서 딸년 교육은 그따위로 시키셨소? 아주 대단한 교육자 집안 납셨다고 무슨 집안농사에 흠이네 뭐네 개똥 같은 소리 질러대더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줄은 알아요? 교육자 거리는데 당신들만치 못 배운 내가 니들보다 자식 키우는 지능은 높겠수다. 어쩌면 그렇게 쌍으로 멍청이들을 낳아가지고 그따위로 길렀어요. 아이 대답이나 해봐요. 진짜 다 엎어버리기 전에. 이때 어머니는 뭔 소리냐고 짜증을 냈고 제가 옆에서 조근조근 다 설명을 해줬어요. 말하면서 욱하고 올라와서
남편과 결혼해서 산 기간이 1년도 안 되는데 어쩜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듣는 내내 온갖 인상을 다 쓰고 구겨져 있던 어머님 얼굴은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차차 표정이 변하더니 나중엔 당황해서 말을 더듬어가며 증거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증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고 제 할 말을 전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 아래쪽에 차를 세워놓고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가씨도 차에서 내려다가 저희 엄마를 보더니 다시 차 문을 거세게 닫고 숨어 있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뛰어 올라와서 우리 엄마한테 진정하시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저리 떨어지라고 괴성을 질렀어요. 다 됐고 늙은 할배랑 네 동생 결혼시켜서 잘 살라고 해. 우리한테 말도 붙이지 마. 너랑은 끝이야 이제. 우리도 끝이고 아주 쌍쌍으로 이혼을 시키고 경사가 났네. 나랑 엄마 이 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 각오하고 재미 보는 게 좋을 거야 니네. 그러고 우리는 집에 올라왔고 이후로 저와 엄마는 각각의 절차를 걸쳐 이혼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얼마나 남자들이 지저분하게 일을 끌던지. 특히 명진 아저씨의 고질고질함과 찌질함, 마치 구조보트를 붙잡고 매달리는 듯한 그 졸렬함이 참 역겨웠답니다. 우리 엄마도 참 겁이 없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사실상 돈을 보고 자기 재미도 볼 겸 우리 엄마한테 붙은 인간인데 용케도 그 인간을 믿고 재혼까지 갔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엄마도 그만큼 나를 혼자 키우면서 외로웠던 걸까? 저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내보인 다정함에 마음을 주다니 그냥 여러모로 서글펐어요. 명진 아저씨랑은 더 엮이고 싶지 않아 이혼으로 털어내기를 그치고 저는 아가씨를 정말 그만둘 수 없겠더라고요. 아가씨라고 올려 부르기도 토할 것 같은 신혼년을 그냥 둘 수 없어 저도 똑같이 해줬어요. 지가 우리 친정 식구를 건드려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헛짓거리를 했다면 저도 지네 식구가 될 뻔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거의 예비사위 취급을 하시며 귀하게 소개받아온 대기업 연하 남친을 귀빈 다루듯이 하셨어요. 일찍이 식사 초대도 하셨고 가족 단톡방에 무리하게 초대를 했었기에 저에게도 연락처가 있었답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곧장 그 잘나고 귀한 예비사위분께 당신의 예비신부가 뭔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보냈어요. 제 감정 같은 건 다 빼고 순수하게 신우가 한 짓거리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첨가했죠. 그러고도 알고도 결혼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리하여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 혼사는 다 엎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고요. 부잣집 시집갈 일만 기다리며 회사 일도 대충 하고 그 와중에 정신이 나가서 늙은 아저씨랑 재미 보고 차 선물 받고 하던 미친 신우는 제정신이 아니랍니다. 다 인과응보 아니겠나요? 이혼을 쌍쌍이 시켜버린 저희 전 시댁 어른들은 줄줄이 쓰러지셨고요. 그 뒷일은 몰라요. 소란스럽게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긴 했지만 이혼한 이래저는 더는 그들의 소식을 모르기로 결심했거든요. 이후로 저와 엄마는 다 정리하고 살림을 합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은 더 유연해지고 평범해지길 그리고 평안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